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 여성입니다. 업무는 많은 편이지만 복지나 처우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었던 것도 부모님께서 저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대학까지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전폭적인 지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있어서 귀하지 않은 자식이 없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저는 자라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 사랑 정말 넘치도록 받고 자랐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높은 것도 불합리한 상황에서 기죽지 않고 제 목 잘 챙기며 살 수 있게 된 건 역시 이렇게 저 아껴주시고 귀하게 키워주신 부모님 덕이라 생각하며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속내와는 다르게 최근 몇 년간 저는 제 부모님께 있어서 가장 큰 근심이었던 그야말로 불효녀였어요. 다름 아닌 제 결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는 20대 시절부터 오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보아온 사람과 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연애할 때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문제될 것 없는 평온한 결혼 생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난 기간이 길다 보니 저희 친정 부모님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사위될 남편을 지켜봐 오셨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딸 자식이니 세상 어떤 잘난 남자가 와도 내 자식이 가장 아깝다 생각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믿고 저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결혼 전에는 저희 부모님 역시 사위인 남편을 신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양가 어느 쪽에 반대도 없이 비교적 수월하게 결혼 준비해서 양가 축복 속에 결혼했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친정 부모님과 돈독한 관계 유지하며 남편과 의지에 평생 사이좋게 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과는 결혼 전 연애 시절부터 워낙 남편과 친근하게 교류를 해온지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 나올 때까지는 시댁 식구들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득 그게 이상하게 느껴져서 남편에게 넌지시 시부모님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먼저 운을 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나야 내가 워낙 주선이 부모님 만나 뵙고 싶어서 인사를 먼저 드렸지만 주선이 입장에서 부담이 갈 만한 일은 최대한 뒤로 미뤘으면 싶어. 아무리 그래도 지금도 사위 입장이랑 며느리 입장이 같기는 어렵잖아. 사실 저도 남편이 결혼 전에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잘하는 걸 보면서 괜히 양심이 찔리고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에 이야기를 꺼내보았던 거지 정말 진심으로 시부모님을 먼저 만나 뵙고 싶어서 꺼낸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남편 말 맞다나 아무리 요새 남녀 평등한 사회이고 예전처럼 결혼한다고 해서 시집살이 당하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위 입장과 며느리 입장은 갖기 어렵다는 남편 말에는 저도 동의했고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시부모님 되실 분들 미리 인사 뵙고 교류하는 일은 제게도 다소 부담스러운 일로 느껴졌거든요. 그때는 그게 저 생각해서 하는 남편의 배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게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 배척하고 자기 식구들만 똘똘 뭉쳐 지내면서 사람 소외감 느끼게 하는 자기 식구들 최대한 만남을 늦추게 하려는 남편의 속내였다는 건 결혼을 한 이후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제 입장에서는 속은 것이나 진배 없었어요. 무엇보다 내 곁을 지켜주는 상대방이 저렇게 나를 공주 떠받들듯 떠받들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데 그런 사람의 부모에게 홀대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남편은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제게 잘하면서 항상 충실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도 서슴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한 건 역시 우리 부모님이 제게 해주신 것처럼 이 사람과 함께 살면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 인색하게 굴지 않으면서 다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저나 저희 친정 부모님이 기대하셨던 것과 같은 결혼 생활은 제게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후로 연애 때 저나 제 부모님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었던 것이 언제 그랬냐는 양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은가 보다. 갑자기 냉랭하게 바뀌어버린 남편 태도에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이해해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선 남편의 태도는 그 이후로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줄 몰랐고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큰 외로움을 느끼며 지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본가 식구들인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아주 좋은 편이었습니다. 자기 부모님한테도 효자였고 동생들한테도 좋은 오빠, 좋은 형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사이좋은 가족처럼 보였을 겁니다. 며느리로 시집온 저 하나만 빼놓고 말이죠. 결혼하고도 남편이나 저나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주말에는 주중에 일하느라 미처 채우지 못했던 휴식을 취하고 싶었지만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는 거의 주마다 시댁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업무 복귀해서 매 주말마다 시댁까지 들르는 바람에 제가 체력적으로 많이 지쳤어요. 남편한테야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 부모님 뵈러 가는 거지만 제게는 시댁 식구라 해도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직은 많이 불편한 분들과 온종일 함께 지내는 자리인데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그 무렵에 제 승진 심사가 다가오고 있어 업무량도 많아졌고 일도 많이 고된 편이었어요. 결국 몸살이 나서 앓고 있는 저를 보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엄마 보러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쩌지? 그 말 듣는데 순간 서러움과 함께 화가 울컥 올라오더군요. 우리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시댁 갔다 왔잖아. 이번 주만이라도 좀 빠지면 안 돼?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처음으로 아프다는데 아픈 사람 걱정보다는 자기 본가 들리지 못할까 봐 그 걱정을 더하고 있는 남편분이 저도 모르게 서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에 대한 믿음이 깨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서로 감정 상할 만한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아 서운한 마음을 애써 누르고 제 딴에는 좋게 얘기를 해보았는데 그 말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한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 친정에 신경 많이 썼잖아. 주말에도 장인 장모님이랑 시간 많이 보내드리고 그러면 자기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큰 욕심 부리는 거야?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남편 말을 듣고 순간 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아니, 결혼 전에는 저희가 별소리 하지 않아도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눈도장 잘 찍어놔야 나중에 우리 결혼 허락받기 수월하다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저희 친정 본가에 찾아왔던 거였습니다. 맹세코 저나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걸 강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매주 와서 쉬지도 못하고 그걸 필요 없다고 해도 부득부득 자기가 고집 피워서 저희 친정 놀러 오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입장이 다르죠. 결혼 전에 저희 친정 들를 때 초반에 제대로 된 선물을 가지고 찾아온 다음 저희 친정 부모님이 부담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신 이후로는 집에 들러서 밥만 먹고 간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아빠나 엄마나 손님 맞이하는데 허투루 하시는 분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항상 융숭한 대접을 받고 가는 남편이었죠. 물론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 살갑게 말을 붙여주고 장모님 음식 솜씨가 최고라고 치켜 세우는 등 넉살 좋게 보는 모습에 저희 부모님과 저 역시 흡족해하기는 했지만 엄연히 남편은 대접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시집가서 주말마다 시댁 들를 때 편하게 엉덩이 붙이고 밥 한 공기 비워본 적이 없었어요. 너 주려고 고구마 줄기 많이 사놨어. 요새 제철이라서 맛이 잘 들었더라. 얼핏 들으면 시어머니가 저 챙겨주시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거 일일이 손으로 다듬는 것은 다 제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온 식구 거실에 삼삼오오 둘러앉아 TV 보며 담소 나눈다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동안 저는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나물 다듬느라고 거실에 앉아 대화에 한번 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걸 벌써 몇 달이나 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남편은 저희 친정 갔을 때 백년 손님 대접을 극진히 받았는데 저는 식모 취급이나 크게 다를 거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사위 입장과 며느리 입장 다르다는 게 이걸 염두에서 한 말이었나 싶을 정도로 제 입장에서는 고되고 고된 일정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 결혼 전까지 고구마 줄기 어떻게 다듬는지도 몰랐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거 시키지도 않으셨고요. 시집가서 주말마다 들어본 적도 없는 나물이며 식재료 다듬고 집안일 한다고 허리 펼 새도 없는 아내 나몰라라 하고 그저 자기 식구들과 어울리는 거 즐거워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저렇게 자기 본가 식구들과 잘 어울리고 시간 많이 보내는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덜 했을 텐데.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살랑거리며 점수 딸 생각에 바빴던 남편이었으니 이런 집안 사정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저였습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저희 친정에다 남편이 정성 쏟던 것조차 서운하다는 듯 말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내가 진짜 아들 뺏긴 기분이었다니까. 요새는 며느리 맞이하는 게 아니라 아들 출가시킨다고 하던데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 뺏기는 것 같아서 그때는 어찌나 서운하든지. 에이 엄마, 그래서 저렇게 예쁜 며느리 데려와서 주말마다 보여드리잖아요. 남편 딴에는 자기 모친 달래드린다고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그만 기운이 빠져버렸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결혼 전에 나나 우리 친정에 점수 따려고 했던 게 다 이러려고 작정하고 그랬던 건지 남편을 의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의심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몸살이 나서 자기 집 타령을 하고 있으니 제가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저도 모르게 결국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나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 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당신은 안 데려간다고 하잖아. 우리 엄마도 며느리랑 잘 지내보겠다고 얼굴 자주 보려고 저러시는 건데 그걸 무슨 며느리 시집살이라도 시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나도 서운해. 그리고 몸살도 회사에 바빠서 난 거지 우리 집 간다고 생긴 건 아니지 않아? 솔직히 우리 집 가서 당신이 뭐 대단하게 뭘 거들어드린 건 아니잖아. 하루 종일 여손가락에 흙물이 들도록 나물 다듬고 있는 동안 희낙낙 간식이나 까먹으며 제 식구들하고 노느라 바빴던 인간이 저런 소리를 하니 이제는 서운함에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래, 가라 가. 네 식구가 그렇게 좋으면 네 식구들이랑 같이 살지 뭐 한다고 나하고 결혼을 했니? 나가라고!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그나마 제 눈치를 힐끗 보더니 방을 나간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픈 저 놔두고 결국 또 제 본가에 가서 주말 내내 시간을 보내고 오는 거 보고는 기가 막혀서 그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울지 않으려고 억지로 참는데도 자꾸만 눈물이 비집고 나왔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나 싶은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 변하게 된 것일까? 아니면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데 나 꼬셔서 결혼해보겠다고 그 긴 시간 동안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일까?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결혼하고 소위 잡은 물고기가 되고 나니 저렇게 숨겨두었던 본성이 나올 수가 있었는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아프다는데. 아픈 사람 혼자 놔두고 저렇게 쪼르르 제 집으로 달려가다니.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맞기는 한 건가?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건가? 온갖 후회스러운 생각들로 머리가 깨지는 듯 했습니다. 제게 잘못한 것도 잘못한 것이었지만 결혼 이후로 제 친정 부모님께 대하는 태도 역시 싸늘해진 것이 더더욱 괘씸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보다. 우리 딸 얼굴 다 까먹게 생겼네. 윤서방도 얼굴 본 지 한참이고.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한참을 저희 친정 들를 생각을 하지 않으니 저 혼자서라도 친정에 들렀더니 서운함 반, 걱정 반 목소리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소리 듣는데 제가 정말이지 저희 부모님 뵐 낯이 없더군요.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지 말라고 해도 불쑥불쑥 제 친정에 고개 들이밀던 남편이었는데 어떻게 결혼했다고 해서 이렇게 발길을 뚝 끊을 수가 있는지. 이건 사람이 너무 속이 보여도 지나치게 속이 보이는 처사 아닙니까? 바쁜 사람이야 주말 되면 쉬기도 바쁜데 뭘 우리까지 신경을 쓰겠어? 씁쓸한 듯한 목소리에도 사위에 대한 서운함 한 번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모님 모습을 볼 때마다 죄인이 된 심정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가에는 발걸음조차 하지 않는 사위가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제 본가에서 자기 식구들끼리만 똘똘 뭉쳐 재미나게 보내고 있다는 걸 알면 제 걱정에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지 그걸 떠올리기만 해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 천하에 둘도 없는 불효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상황이 된 데에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결혼과 동시에 급격히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저희 친정 상황 때문이었어요. 사실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친정이 시댁보다는 경제적인 형편이 좀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잘 꾸려지고 있어서 저도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잘할 수 있었고 돈으로 아쉬운 일 딱히 겪어보지 못하며 부모님 덕분에 유복하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연애할 때만 하더라도 형편이 괜찮아서 살던 집도 좋은 편이었고 남편 주말마다 놀러 올 때마다 온갖 값비싸고 진귀한 사내 진미가 식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와, 장모님!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귀한 진수성찬은 처음 받아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정성으로 차려주신 밥상 마주할 때마다 감탄했던 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그런 것들만 골라 차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자기 본가에서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귀한 것들 대접해주는데 저 사람이 매 주말마다 저희 집 쫓아오고 싶었던 이유가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네요. 저야 시집가서 그런 귀한 대접이야 한 번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던 것이 저희 결혼 임박했을 무렵부터 아버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예전만큼 여유롭게 지내지는 못하고 있는 저희 친정이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하나뿐인 딸 자식 시집 보내는데 뭐 하나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고 싶으셨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셨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 해주신 것보다야 저희가 친정에서 받은 게 더 많아요. 당시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내는 사정 조금 달라졌다고 결혼하자마자 발길을 뚝 끊는 사위라니 이렇게 괘씸할 때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저렇게 결혼과 동시에 사위의 대접이 소홀해진 것이 당신들 형편이 기운 탓이라며 자책하실 것이 뻔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남편 괘씸한 행동 거지에 저리 상처받고 계실 거라 생각하니 남편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을 지우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자기 본가 식구들 대하듯 저희 친정 부모님 대해주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저 역시 시부모님한테 그 정도의 정이 가지는 않으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장인 장모한테 그렇게까지 해주길 바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자기 부모한테 하는 것에 절반의 절반만큼이라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 신경을 써줬더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남편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서운한 건 둘째치고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남편 때문에 면목이 없어질 지경이니 남편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픈 저를 내팽개치고 제 본가로 쪼르르 달려가는 남편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가에게도 그만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 이후로는 저 역시 저를 식구로 대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정도의 정성 쏟지 말자고 그만 마음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 식구들한테 잘 대하지 않는다고 도리어 자기가 불만이 가득해진 남편이었습니다. 당연히 다툼이 잦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당신 우리 식구들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대하는데 나라고 처가에 가고 싶겠어? 결혼하고 한 번은 우리 친정 안 가본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큰 소리를 쳐? 우리 부모님이야 당신한테 베풀어 주기만 하셨지. 당신 집에 가서 대화는커녕 허리 한번 펼 새 없는 나하고 어떻게 처지가 같다는 거야? 그럼 결혼해서 사는 여자들이 다 그렇지. 우리 엄마도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셨는데 그거 좀 덜어드리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 참다. 그동안 당한 서러움을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해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자기 엄마만 불쌍해서 죽으려고 하는 남편분이 그만 정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이 결혼 전에 저런 면모를 보였다면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선택했을까? 과연 저 사람과 결혼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하니 더더욱 속았다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친정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잘 나갔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니 더더욱 괘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이후부터는 남편과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아질 수밖에 없었고 제 나름대로는 남편에게 서서히 정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레 기운 집안 형편에 노골적인 남편의 소홀한 태도까지 친정을 생각하면 가슴 아플 일밖에 없었는데 친정엄마까지 아프시게 되자 정말 저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간신히 버티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장모 아프시다는 말에 한번 찾아가 보지도 않고 그저 제 눈치 보면서 전화 인사로 때운 남편이었어요. 진짜 해도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그냥 남 같았어요.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저 사람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상처받을 일은 최소한 없었다는 생각에 결혼이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게 쉽지 않으니 남편에 대한 앙금만 쌓이면서도 쉽게 마음의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제 우유부단함을 자꾸만 탓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죄송한 점이 많았던 만큼 되도록이면 엄마 병원 모시고 가는 건 제가 직접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이고, 안 그래도 된다니까. 가뜩이나 요새 회사 일 바빠서 힘들 텐데 정말 안 그래도 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야. 괜찮아. 사실 주말에도 종종 출근할 정도로 일이 많았기 때문에 무리가 가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내 몸 부서지면 부서졌지. 아픈 엄마 혼자 병원에 보내기는 싫었습니다. 당시에도 여전히 사업 어려워진 여파 어떻게든 수습해보겠다고 아버지는 집에 잠깐 들어와 눈만 붙이실 정도로 정신이 없으셨기 때문에 엄마에 대해 걱정하시면서도 그럴 만한 사정이 안 된다는 걸 저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생명에 지장이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자며 다들 힘든 가운데도 서로의 마음을 도닥이던 친정 식구들이었어요. 엄마는 갑작스럽게 골다공증으로 무릎 통증이 심해지셔서 수술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분이
하필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지자마자 저런 일을 겪게 되셔서 기분이 더 좋지 못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자식인 내가 곁에 있다는 걸, 비록 사위라는 놈은 결혼 이후 제 장인 장모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었지만 딸인 나만큼은 그 누구보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나마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무릎 아프신 엄마를 잠시 앉혀드린 사이 후다닥 엄마 병원비를 결제해버렸어요. 최근에 쓴 약이 고가여서 병원비가 100만 원을 훌쩍 넘더라고요. 뒤늦게 제가 뭐하고 있는지 알아채신 엄마가 절뚝이며 황급히 제게 걸어오셔서는 저를 말리셨습니다. 엄마 돈 있어. 너 결혼하고 돈 나갈 때도 많을 텐데 당장 저 결제 취소해. 엄마 이거 얼마나 된다고. 나 시집갈 때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도 뭐 하나 엄마 아빠한테 제대로 해준 거 없는데 이것까지 물리려고 하면 나 진짜 화낼 거야? 아니 그래도 돈이 100만 원이 넘는데. 저희 예전 형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돈이었지만 엄마나 아빠나 그 무렵에는 돈 문제 때문에 위축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저한테 아까운 줄 모르고 한없이 베풀기만 하셨던 분들이셨습니다. 고작 딸 자식한테 돈 100만 원 병원비 결제해줬다고 송구스러워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엄마를 보니 더 속이 상했어요. 엄마 딸 이 정도 능력 있어. 이럴 때 쓰려고 돈 버는 거지. 그러니까 허튼 생각하지 말고 잘낸 딸내미가 병원비도 내주고 좋네. 그렇게만 생각해요. 어? 그래 알았어. 고맙다. 고맙다 내 새끼. 제게 연신 고맙다고 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엄마를 보니 고작 이 얼마 안 되는 거 해드리면서도 생색내는 제 모습이 참 죄송스러웠습니다. 이렇게나마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남편이 제가 저희 친정엄마 병원비 해드린 걸 알게 된 것은 엄마가 제게 보낸 문자 메시지 자기 멋대로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휴대전화 들고 씩씩대고 있는 남편 보고 정말로 화가 난 건 바로 저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전화기를 함부로 들여다봐? 야, 그럼 네가 이따위 헛짓거리나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안 들여다보고 있게 생겼어? 제가 경악을 해서 남편 손에 들린 제 휴대전화를 빼앗았더니 뭘 잘했다고 지가 도로 큰 소리를 치는 남편 놈이었습니다. 저 맹세컨대 그 긴 시간 동안 남편 휴대폰 들여다볼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없는 사이인 것 같으면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지. 서로 의심해가면서 굳이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디 불륜한 배우자한테나 할 법한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남편 놈이라니. 가뜩이나 더 떨어질 정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놈에게 진저리가 났습니다. 너, 네 엄마 병원비를 100만 원이나 넘게 결제를 했어? 누구 마음대로 네 멋대로 그 큰 돈을 써?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저놈이 왜 저렇게 길길이 미쳐서 날뛰나 했더니 저희 엄마가 저 병원비 해준 걸 고맙다고 보낸 장문의 문자를 보고는 그만 눈깔이 뒤집혀서 저 난리를 피우는 거였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기도 안 차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였어요. 내가 그걸 네 허락을 왜 받아? 네 돈 한 푼 안 들어간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해드린 병원비인데 니까짓 게 뭐라고? 부부가 번 돈 쓰는 건데 그걸 왜 허락도 없이 네 마음대로 쓰냐고? 너 지금까지 돈이 이딴 식으로 썼어? 이런 식으로 나 모르게 친정에다가 빼다 썼냐고?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서로 벌이는 각자 관리하자며. 생활비 통장에 각출해서 생활비 쓰자고 한 건 내 입이 아니라 니놈 주둥이에서 나온 말이야. 이게 그래도 어디서 감히 나한테 큰 소리를 쳐? 니놈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엄마 아프다고 하는데도 가서 얼굴 한번 들이밀 생각을 안 하는 놈이. 내가 내 돈으로 병원비 해드린 것까지 너 같은 놈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저도 그간 쌓인 것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남편 트집 받아줄 만큼의 인내심은 조금 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을 잡을 기세로 아글아글 썼습니다. 제 문자 함부로 훔쳐보고 제가 친정에 돈 썼다며 트집 잡던 남편 놈도 순간 기세가 꺾일 정도로 말이죠.
나가. 사위라고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주제 쥐새끼처럼 마누라 휴대폰이나 몰래 훔쳐보고 있어?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저놈 낯짝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우악스럽게 떠밀어 방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마음만 같아서는 방 밖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싶었어요. 문을 쾅 닫는 제 뒤로 놈이 여전히 성깔을 부리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너 내가 이거 그냥 넘어갈 줄 알아? 나도 이제 가만 안 있어. 쥐깐 놈이 가만히 안 있으면 뭐 어쩌라고. 이혼이라도 하자고요? 하면 하는 거죠. 저놈에게 학을 뗄 만큼 뗀 저로서는 솔직히 이혼 얘기가 나온다는들 두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고작 돈 1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도 아니고 고작 돈 100만 원이요. 그것도 지가 내준 것도 아니고 생활비 통장에 10원 한 푼 안 건드리고 제가 모은 제 돈으로 해드린 거였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우리 엄마 병원비 해드리자는 소리를 해도 그간의 서운했던 감정이 완전히 누그러질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인데 제 돈 쓰고도 저놈한테 이따위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다니 저도 이판사판 더 무서울 것 없어졌습니다. 남편이라는 놈이 귀엽고 생활비 통장까지 막았다는 걸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생필품 사려고 생활비 통장과 연결된 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자 남편 놈 면상에 카드를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카드가 먹통이 됐는데? 그러면 내가 너한테 생활비 통장 계속 쥐어줄 줄 알았어? 기껏 힘들게 벌어서 생활비 통장 맡겨놨더니 제 친정에만 돈 100만 원 무서운 줄 모르고 펑펑 쓰는 너같이 씀씀이 해픈 여자를 뭘 믿고 너한테 맡겨? 생활비 계속 맡겼다가 이것까지 네 집에 다 퍼줄 거 뻔한데 너를 뭐를 믿고?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고 했지? 내 허락도 없이 네 집에다가 함부로 돈 쓰면 앞으로도 쥐뿔도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너무 기가 막히니 말문이 막혀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알량한 생활비 통장 그거 제가 스스로 맡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씀씀이가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술에 취해서 자기 기분으로 신나게 일행들에게 쏜다며 카드 긁어놓고 다음날 후회스러워서 머리털 쥐어뜯고 있는 걸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제 씀씀이를 스스로 믿지 못하는 놈이 제 손으로 직접 건네준 것이 바로 저 생활비 통장이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번 돈 저한테 죄다 맡기는 것도 아니고 저나 남편 놈이나 동일하게 생활비 목적으로 입금한 돈 들어있는 생활비 통장이었으니 그걸 제가 경제권 쥐었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이었죠. 놈이 저나 저희 친정에 저렇게 치사스럽게 나오니 저도 괜한 더러운 소리 듣기 싫어서 정말로 부부 공동으로 쓰는 돈이 아니면 생활비 통장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사용하는 족족 결제 내역, 통장 내역에 다 찍히니 확인하면 금방 드러날 걸로 치사스럽게 딴 주머니 찰 생각 같은 건 처음부터 해본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 결말이 고작 이거란 말입니까? 말이 생활비 통장이지 생필품이나 장 봐서 먹는 식품들 더 많이 처먹는 건 제가 아니라 남편 놈이었습니다. 똑같이 넣어놓고도 쓰기는 제 놈이 더 많이 써놓고 그거 가지고 뭐가 어째요? 생활비 통장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제 개인 돈 제가 엄마한테 썼다고 저 발광을 떠는 놈이라니. 저런 놈이 남편일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차라리 남이 낫지. 어떻게 저런 놈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닥은 따로 있었어요. 제가 농가의 인연을 청산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더는 저런 놈과 살 자신이 없어서요. 집에 들어오면 밖에 있을 때보다 더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저놈 얼굴을 봐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그랬으니 이걸 어떻게 안정적인 가정이라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사람 취급 못 받으며 더는 저놈하고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할 때 하더라도 내가 당한 것 그 이상을 갚아주고 싶다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놈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죠. 이렇듯 끝없이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많이 지쳐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모양입니다. 와중에 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희소식이 드디어 저희 친정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사실 아버지 사업은 결국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리수순을 거치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만하면 오래 잘 지냈지. 이제 나도 은퇴할 나이가 되었는데 겸사겸사 정리를 하련다.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평생 일군 사업이 이렇게 초라하게 쓰러져가는 모습에 상심이 크셨을 아버지를 보며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만 가득하던 친정에 드디어 좋은 소식이 생긴 거예요. 사실 사업 그렇게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서 소유하신 부동산도 적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거 사업 어려워지면서 논물을 머금고 하나씩 정리하셔서 남은 것이 많지 않았어요. 나중에 나이 더 드시면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내려가 살고 싶다면서 지방의 한적한 시골에 조금 넓게 땅을 사두신 게 있었는데 거의 저희 친정에서 남은 마지막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관광사업 개발로 인해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면서 그야말로 대박을 치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숨통 트이겠구나. 여보,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요. 당신이 고생했지. 우리 딸, 내 새끼도 고생 너무 많았다. 그간 제 앞에서는 어떻게든 괜찮은 척하려고 애쓰시던 부모님도 이제 숨을 좀 돌릴 수 있다는 생각에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렇게 세 식구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소한 것이 저희 친정 상황이 이렇게 잘 풀리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부터 시가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부모도 작게 운영하던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하시던 것에 비하면 규모는 많이 작기는 했지만 그 집 나름대로도 평생 굴려오던 사업이기는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증을 잘못 썼는지 한동안 시가가 시끄러웠습니다. 어떡하니, 어떡하니. 당장 돈 융통할 데도 없고 이러다가 가게 넘어가게 생겼대. 자기들 손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났는지 남편이나 저한테까지 은근히 뭔가 바라는 눈치를 줬는데 제가 미쳤다고 그들을 도와주나요? 내 부모 병원비 100 내 돈으로 내줬다고 그 발광을 떠는 남편놈 미워서라도 단 한 푼도 도와줄 생각 없었습니다. 저한테서 생활비 통장과 카드 빼앗고 기세 등등했던 남편놈도 전전긍긍하는 꼴이 아주 깨소금 맛이었어요. 제 놈이 제게 한 짓이 있으니 대놓고 말하지는 못해도 눈치로는 벌써 몇 번이나 저더러 돈 좀 해달라는 소리 하고 싶었을 텐데 며칠을 모마려운 강아지 마냥 제 눈치만 낑낑보다 넌지시 얘기 꺼내는 놈 말을 칼같이 잘라냈습니다. 당신 설마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집에다 돈 빌려주라는 거 아니지? 분명 당신 입으로 그랬다. 생활비도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번 돈 우리 엄마 병원비 내주고도 당신 허락 안 받았다고 쌩 난리를 쳤던 거 벌써 잊은 건 아니지? 알았다고. 됐다고. 쥐가 먼저 잘못한 주제에 감히 신경질을 버럭 내는 놈 귀싸대기를 날려주고 싶었지만 더 시원한 복수를 위해 한 번은 넘어가 주었습니다. 저희 친정 땅 대박 소식은 머지않아 남편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그 소식 흘린 지인이 제 사주를 받았다는 건 놈이야 까맣게 모르겠죠? 원래 잃고 나서 아는 것보다 제 손에 아슬아슬하게 들어올 듯하다 손에 쥐지도 못하는 게 사람 더 미칠 노릇 아니겠어요? 당신 왜 얘기 안 했어? 장인어른 땅 문제 잘 풀렸다며?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게 왜 상관없어? 같은 가족끼리. 가족? 당신이랑 우리 부모님이 무슨 상관 있다고? 피가 바짝바짝 말라 어쩔 줄 모르는 남편과는 달리 천연덕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가족이라니 웃기지도 않는 소리였어요. 남 얘기하듯 하는 제 태도에 쩔쩔매던 놈이 머뭇거리다 결국 본론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
사업 지금 많이 힘든 거 당신도 알잖아. 당신 안 도와주면 우리 집 진짜 큰일 나. 장인어른 장모님이야 망해도 하던 가락이 있으니 버틴 거지. 우리 같은 서민 가족은 진짜 못 버틴다고. 우리 집 어려울 땐 남도 못할 개소리를 하더니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니 우는 소리하는 꼴에 혐오감만 들었습니다. 그런 놈에게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게 뭐 내 돈인가? 얘기하려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해야지. 정말? 당신이 말 잘해줄 거지? 따라 나서. 그렇게 놈을 끌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친정 부모님과는 이야기를 마친 상태였어요. 앞으로의 제 계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부모님이 도움이었거든요. 자네 참 오랜만일세. 얼굴 잊어버리는 줄 알았구먼. 송구합니다, 장인어른. 일이 워낙 바빠서. 됐고, 돈 필요하다며? 거두절미하고 직설적으로 하는 엄마 말에 남편 놈 얼굴이 창피해서 시뻘개졌습니다. 알다시피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빌리려면 그 정도의 값은 해야 하겠지? 예? 그간 자네도 우리 집 가세 기울고 소홀했잖나. 장모님, 그게 아니라. 이해하네.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지. 그러니 자네도 남의 돈 탐내려면 그만한 값은 해야 하지 않겠나?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놈 앞에 서류 2부가 놓였습니다. 놈에게 빌려줄 돈에 대한 차용증과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 기재된 서류가 한 부 더 있었죠. 사인하게. 예? 그 돈 빌리고 싶으면 사인하라고. 그렇게 허둥지둥 서류를 확인하던 놈 표정이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놈이 제 성깔을 참지 못하고 서류를 탁 바닥에 패대게 쳤어요. 이게 미쳤나? 이게 뭡니까? 이 이자율이면 법정 이자율보다 더 높은데 게다가 같이 붙어있는 건 또 뭐고요? 명절에 우리 집이 아니라 여기부터 먼저 오라니. 그리고 왜 제가 저 사람보다 먼저 와서 명절 음식을 합니까?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호출하시면 제깍 달려오라니. 저 직장 다니는 사람입니다. 사람 형편 어렵다는 걸 빌미삼아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나? 내 딸은 돈 한 푼 안 받고도 지금껏 그리 해왔는데. 그게 무슨... 엄마, 그건 안 썼어? 주말마다 나물 한 박스씩 사와서 그거 다 다듬고 가라고. 깜빡했네. 당신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래? 같은 식구끼리 힘들 때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구냐고? 쥐가 아쉬워서 귀여운 주제. 저한테 눈 까디집고 달려드는 꼴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저희 아버지가 놈 귀싸대기를 철썩 후려쳤습니다. 내 새끼가 제 엄마 병원비 해줬다는 말 듣고 생활비 통장까지 빼앗은 미친놈이 감히 어디서 소리를 쳐? 식구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간 네 놈이 내 새끼 홀대한 걸 모를 줄 아느냐? 제 돈도 아닌 장모 병원비 100만 원 아까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놓고 너 같은 더러운 놈 계속 내 딸 곁에 붙여놓을 줄 알았어? 별이 번쩍 보일 정도로 얻어맞은 놈이 정신 못 차리는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응어리가 보통이 아니었던 친정 부모님이 놈을 잡아먹을 듯 퍼부었습니다. 돈 빌리러 왔다 돈은 못 받고 장인 장모에게 얻어터지고 욕만 배 터지게 얻어먹은 놈이 결국 친정 부모님 박대에 집 밖으로 내쫓겼어요. 만만한 저 붙잡고 폐악 부리려 드는 놈 발광을 친정아버지가 막아섰습니다. 기어이 땅바닥에 처박히고야 마는 놈이었어요. 생판 남도 네 놈보다 낫겠어. 남보다도 못한 놈이 이제 거지까지 됐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거지 새끼를 걷어주겠어? 고소해라. 내가 오늘만 기다렸어. 남의 집 귀한 딸 식모 취급하더니 잘 망했다. 아주 쫄딱 망해버려라. 네가 어떻게 이래?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은 무슨... 너 같은 거지 새끼 버릴 건데 내가 왜 네 놈이랑 가족이야? 그렇게 놈에게 그동안 벼르고 별렀던 이혼 서류로 철썩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오늘 벌써 여러 대에 얻어맞은 놈이 이혼 서류까지 받아들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미 깨진 지 오래된 인연 구질구질하게 들러붙을 생각 마라. 그런다고 우리 집 땅
니놈한테 떨어질 일 니놈 죽을 때까지 없을 테니까. 그렇게 소중해 맞이하는 네 진짜 가족들한테로 꺼져. 어디 거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던지. 여보! 마지막까지 울부짖다가 동네 바깥까지 쫓겨나는 놈이었습니다. 놈이 가장 비참한 꼴일 때 가장 처절하게 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이혼이야 진작 준비가 끝나 있었죠. 가장 적절한 타이밍만이 제가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 놈이 제 인생에서 퇴장하기에 더없이 훌륭한 타이밍이었어요. 이혼이야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가뜩이나 집안 풍비박산나 아비규환인 와중에 놈이 소송 준비라고 제대로 했겠습니까? 진작 비싼 변호사 고용에 제 결혼 생활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는 미리 소상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뜩이나 번 돈 제 본가에 죄다 뜯길 판에 저 그동안 놈과 그 식구들에게 홀대당한 거 바탕으로 남편 놈 싹싹 바닥까지 긁어다가 이혼했습니다. 내가 더는 도와달란 소리 안 할게. 우리 사정 알잖아. 제발 말매라도 좀 주면. 쥐는 그간 어지간히 내 사정 봐준 것처럼 얘기하네. 정해진 날짜까지 돈 안 보내면 그땐 내가 아니라 어깨 아저씨들이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잔말 말고 돈 보내. 어지간히 겁 많은 놈이니 협박이 먹혀들 줄 알았어요. 놈 끝까지 빌빌 기는 꼴을 보니 속은 시원했지만 더는 놈 꼴 보기 싫어서 그렇게 남은 돈까지 싹 다 수금했습니다. 제 놈이 먼저 제게 남보다 못하게 굴었으니 저도 끝까지 놈 사정 안 봐주며 그렇게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청산했어요. 부모님께선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여유롭게 노후 생활 즐기고 계십니다. 저 역시 떨거지들 다 떨어져 나가고 제 인생 잘 꾸려나가고 있고요. 법적으로 배우자라고 꼭 내 사람도 아니더군요. 아닌 사람 끝까지 안고 가려다 내 인생까지 꼬꾸라질 판이었으니 이혼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 징글징글한 집구석은 파산이 났습니다. 그 알량한 구멍가게 한 사업 아니면 그 집구석에서 돈 제대로 버는 건 전 남편 놈 하나뿐이니 이혼해서 저한테 탈탈 털리고 그나마 월급 들어오는 것 그 복작복작한 식구들끼리나 노나 쓰느라 놈한테 남는 것도 하나 없을 겁니다. 뭐 그렇게나 마누라보다 귀히 여기던 다복한 식구들이니 평생 희생하며 잘 살라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속 시원히 제 이야기 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